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의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공무원 분들, 공직자, 공무원과 이 어떤 대화나 통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변호사의 업무가 결국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요구사항,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게 일이죠. 수사든 재판이든. 수사, 경찰한테는 가급적 사건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 검사한테는 재판 넘기지 말아달라. 그리고 법원 판사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무죄를 선고해달라 또는 형량을 낮춰달라.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거죠. 다들 공무원이죠.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 처리를 좀 해달라. 공무원 징계 있을 때 징계를 좀 낮춰달라. 이런 것들을 다 요청을 하는 게 변호사의 업무고 결국 공무원을 상대하는 게 변호사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관공서든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업무가 이렇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하면 변호사가 망한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수사든 재판이든 어떤 징계든 공무원분이 여러분이 요청하는 사항 친절히 다 받아주면 변호사를 찾아올 일이 없겠죠. 공무원을 대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고 또 법률적으로 잘 모르니까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왜 불친절할까? 물론 친절하고 아주 사명감 있고 이런 공무원이 대부분이지만 좀 불친절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수사나 어떤 행정 규제나 이런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괜히 편파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누구한테 친절하고 누구한테 불친절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경찰이 피의자한테 친절하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친절해지는 게 한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스스로 결정권도 없는데 괜히 책임질 빌미를 제공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찰도 자꾸 이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무죄라고 이게 확신을 할 수도 없고 유죄라고 확신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좀 불친절하고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불이익을 주는 수사나 규제 관련 부서 혹은 징계를 주는 부서 이런 경우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잘 모르면 그런 거 없다. 또 하기 귀찮으면 그런 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이거 잘 모릅니다. 안 됩니다. 번거로우니까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먼저 단적인 예로 제가 한번 제 책에 성범죄 전략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좀 인용을 하자면 경찰에서도 이제 조사받으러 통보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통 사무적으로 잘 들리지도 않게 어디 경찰서 어디 무슨 과 누군데 누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전화상으로 좀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하면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됩니다. 하신 적 있죠? 조사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서 좀 고압적으로 언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걸수록 오히려 좀 오해 살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고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랑 결국 이제 대화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찾아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전화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전화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가라는 부분을 좀 몇 가지 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키거나 좀 많이 강조해서 얘기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저희 직원들도 직접 연락을 해서 일일이 일정도 물어보고 진행 사항도 물어보고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통화를 할 때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어디 소속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직함도 있습니다. 경찰 같으면 경사든 경감이든 혹은 수사관이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듣고 메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예를 들었던 사무적인 말도 무슨 과 어디고 형사고 이름도 제대로 몰라요. 그럼 나중에 다시 물어보거나 어디 확인차 전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실제 수사사건 같은 경우는 어디 경찰서인지 또 무슨 과인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여성 청소년계다라고 한다면 성범죄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이런 사건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같은 성범죄라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어디 경찰청이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잘 들리지도 않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꼼꼼히 물어보셔야죠. 이건 전화상에서도 매너죠. 자기가 누구고 어디 소속이고 이건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게 매너지, 제대로 안 들리게 얘기를 했으면 계속 물어보는 거는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누군지를 파악을 해놓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분이 누군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 어떤 요청을 하거나 기일 연기를 하거나 수사 일정을 조정한다라고 할 때 결정권자냐, 뭐 꼭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기한을 해서 결정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검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어떤 수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을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관한테 아무리 선처해달라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권자가 아니죠. 하지만 실제 수사관들이 다 수사를 해서 뭐 수사 보고서도 좀 작성을 하고 기한도 올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최종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일 필요는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서로 요청할 수 있는 건 문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화상으로도 뭐 형사 조정을 하고 싶다, 형사 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화로 말을 하는 거는 기재가 안 됩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뭐 이런 행위들은 문서화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뭐 전화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문서화해서 기재를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근거 자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로 요청을 하는 거는 단순히 의견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거로 치부될 수 있고, 그래서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뭐든지 뭐 수사도 마찬가지고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는 요청을 해놔야지, 근거로 남겨놔야지 이제 담당 공무원도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떤 결정이든 회신이든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놔야지. 그걸 안 해줬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유로 안 해준 것이다, 혹은 전화로라도 답을 주게 돼 있죠. 이 요청한 건 알겠는데 이런 사유로 진행이 안 된다, 혹은 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답을 주게 되는 것이죠. 문서로 쓰는 게 뭐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문서화해서 뭐 간단하게라도 적어서라도 꼭 내놓는 게 유익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정권자나 기한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뭐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보통은 제가 그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대화를 할 때도 잘 뭐 친절히, 혹은 뭐 명확히 잘 메모를 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잘 요청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배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뭐 경찰이든 변호할 때 필요한 법원이든 전화를 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기분 언성 안 상하게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꼼꼼한 게 좋다라고 했지 무례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공무원도 결국은 또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언성 상하고 뭐 기분 언짢고 그러면 여러분이 요청하는 사항들이 잘 처리가 또 안 되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듣고 메모를 하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하고 메모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통화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전화통화 이런 건 몇 가지 제가 팁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로 요청도 하고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부당하게 좀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다툴까? 라는 거죠. 이럴 때 싸울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변호할 때 의뢰인에 굉장히 부당하고 그러면 화도 내고 원성도 내고 싸우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싸움 하거나 이러는 게 실익이 있는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랑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사 과정이나 이럴 때는 뭐 좋은 결과 받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지,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결론이 좋지 않으면 결국 지는 거나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실익이 있는 싸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익이. 그래서 다퉈야, 근데 실익이 있다, 어쩔 수 없다, 다퉈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산 가능성이나 실익 이런 것들 좀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툴 것이냐? 다투기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게요. 경찰이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하고 길 좀 뒤로 좀 밀어달라는 변호사랑 좀 상담하고 가게. 근데 뭐 고성을 지르면서 안 된다라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선 경찰서마다 청문관실이 있습니다. 청문관실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한데 너무 부당하게 기일이나 또 뭐 어떤 요청사항을 부당하게 안 들어줘요. 이건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분명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청문관실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청문관실은 이제 일선 수사관이나 뭐 경찰들 감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면 좋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쪽에 조언을 해서 경찰도 뭐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셔야 되고 검찰 같은 경우도 또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뭐 어떤 민원을 넣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법원 같은 경우도 판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나한테 부당하게 대하거나 무죄 다투고 있는데 마치 유죄인데 심증을 갖고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재판은 결국 그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판사를 기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피란 건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판사를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인정은 안 돼요. 거의 인정 안 돼요. 그리고 변호사도 그렇고 최후에 쓰는 방법인데 하지만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끝까지 다툰다 이런 결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경우는 저희도 이제 뭐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또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 근데 아셨다시피 어떤 승산이나 실익이 있을 경우에만 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도 뭐 무죄만이든 뭐든 뭐 불친절했던 부당했던 이런 부분을 이제 감독하는 기관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좀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과의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적절히 잘 통화를 해서 여러분이 신청하거나 요청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가 일종의 협상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든 이렇게 저희가 연락 주셔서 요청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고 또 필요하면 또 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